놓아버림의 메커니즘. 놓아버림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감정과 함께 머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감정을 다르게 만들거나 조작하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저항하거나 발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감정과 함께 머물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저항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바로 저항이 그 감정을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감정을 저항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감정은 다음 감정으로 전환되고 더 가벼운 느낌이 동반됩니다. 저항하지 않은 감정은 그 뒤에 있는 에너지가 소멸됨에 따라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감정 자체로 들어가세요. 놓아버릴 때 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 자체에 집중하세요. 생각은 끝이 없고 자기 강화적이며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생각은 단지 감정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감정 뒤에 축적된 압력으로 인해 현재 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외부 사건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에 익숙해질수록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단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생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놓아버림 기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해체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근본적인 동기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외부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의존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가르침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직 내려놓아야 할 더 많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러한 감정들을 억눌러 왔으며 그 안에는 올라오고 인정받아야 할 많은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가벼워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며 거의 고향감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기를 실천하면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결국 당신은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그저 감정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당신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관찰자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되면서 당신은 그 의식 수준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관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현상의 경험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고 그동안 감정에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정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아이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잘못 믿어온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미묘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미 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석탄을 치웠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사판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차트로 정리합니다. 이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조차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끔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을 놓아버리기.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자아에고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자아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놓아버리는 테크닉에 대한 회의감, 놓아버리는 것을 잊어버림, 갑작스러운 도피 욕구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이 과정 전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에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감정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항 뒤에 있는 두려움을 들여다보세요. 이 과정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있나요?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저항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놓아버리려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노예이자 피해자로 만들어온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임수와 허세를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아 즉 에고의 속임수 중 하나는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항복의 메커니즘이 효과가 없다.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 혼란스럽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도구, 즉 칼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1982년 영화 트론의 마스터 컨트롤처럼 자아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를 노예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혹은 신념체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내적 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모든 생각은 저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동안 놓아버리기를 실천하고 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자아는 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생각 아래에 존재하는 고요한 인식의 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조용해지고 저항이나 노력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며 어쩌면 콧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없이 일을 수행하며 비록 바쁘긴 했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그토록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물고기에게 미끼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물면 우리는 잡히게 됩니다. 생각을 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이미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역설적으로 항복에 대한 저항 중 하나는 이 기법의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계속해서 내려놓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아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내려놓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도 보통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상태와 내려놓기에 탄력을 활용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일정한 탄력을 얻습니다. 시작되면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더 높은 상태에 이를수록 내려놓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억눌리거나 억압된 쓰레기를 내려놓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면 손대기 어려운 것들 말입니다. 항상 떠올리고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에도 감정은 단지 더 미묘할 뿐입니다. 가끔 어떤 특정한 감정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갇힘의 감정 자체에 항복하세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저항하지 마세요. 만약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내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장애물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 처음부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우리는 오직 열심히 일하고 고군분투하며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3. 공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아주 간단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 기법 자체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장벽의 얼마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노력 없고 자연스러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놓아버림의 메커니즘. 놓아버림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감정과 함께 머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감정을 다르게 만들거나 조작하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저항하거나 발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감정과 함께 머물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저항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바로 저항이 그 감정을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감정을 저항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감정은 다음 감정으로 전환되고 더 가벼운 느낌이 동반됩니다. 저항하지 않은 감정은 그 뒤에 있는 에너지가 소멸됨에 따라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감정 자체로 들어가세요. 놓아버릴 때 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 자체에 집중하세요. 생각은 끝이 없고 자기 강화적이며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생각은 단지 감정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감정 뒤에 축적된 압력으로 인해 현재 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외부 사건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에 익숙해질수록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단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생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놓아버림 기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해체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근본적인 동기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외부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의존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가르침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직 내려놓아야 할 더 많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러한 감정들을 억눌러 왔으며 그 안에는 올라오고 인정받아야 할 많은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가벼워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며 거의 고향감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기를 실천하면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결국 당신은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그저 감정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당신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관찰자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되면서 당신은 그 의식 수준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관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현상의 경험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고 그동안 감정에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정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아이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잘못 믿어온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미묘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미 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석탄을 치웠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삽한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차트로 정리합니다. 이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조차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끔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을 놓아버리기.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자아에고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자아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놓아버리는 테크닉에 대한 회의감, 놓아버리는 것을 잊어버림, 갑작스러운 도피 욕구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이 과정 전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에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감정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항 뒤에 있는 두려움을 들여다보세요. 이 과정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있나요?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저항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놓아버리려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노예이자 피해자로 만들어온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임수와 허세를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아 즉 에고의 속임수 중 하나는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항복의 메커니즘이 효과가 없다.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 혼란스럽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도구, 즉 칼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1982년 영화 트론의 마스터 컨트롤처럼 자아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를 노예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혹은 신념 체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내적 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모든 생각은 저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동안 놓아버리기를 실천하고 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자아는 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생각 아래에 존재하는 고요한 인식의 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조용해지고 저항이나 노력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며 어쩌면 콧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없이 일을 수행하며 비록 바쁘긴 했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그토록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물고기에게 미끼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물면 우리는 잡히게 됩니다. 생각을 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이미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역설적으로 항복에 대한 저항 중 하나는 이 기법의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계속해서 내려놓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아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내려놓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도 보통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상태와 내려놓기의 탄력을 활용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일정한 탄력을 얻습니다. 시작되면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더 높은 상태에 이를수록 내려놓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억눌리거나 억압된 쓰레기를 내려놓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면 손대기 어려운 것들 말입니다. 항상 떠올리고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에도 감정은 단지 더 미묘할 뿐입니다. 가끔 어떤 특정한 감정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갇힘의 감정 자체에 항복하세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저항하지 마세요. 만약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내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장애물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 처음부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우리는 오직 열심히 일하고 고군분투하며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3. 공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아주 간단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 기법 자체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장벽의 얼마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노력 없고 자연스러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놓아버림의 메커니즘. 놓아버림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감정과 함께 머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감정을 다르게 만들거나 조작하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저항하거나 발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감정과 함께 머물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저항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바로 저항이 그 감정을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감정을 저항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감정은 다음 감정으로 전환되고 더 가벼운 느낌이 동반됩니다. 저항하지 않은 감정은 그 뒤에 있는 에너지가 소멸됨에 따라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감정 자체로 들어가세요. 놓아버릴 때 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 자체에 집중하세요. 생각은 끝이 없고 자기 강화적이며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생각은 단지 감정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감정 뒤에 축적된 압력으로 인해 현재 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외부 사건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에 익숙해질수록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단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생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놓아버림 기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해체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근본적인 동기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외부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의존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가르침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직 내려놓아야 할 더 많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러한 감정들을 억눌러 왔으며 그 안에는 올라오고 인정받아야 할 많은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가벼워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며 거의 고향감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기를 실천하면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결국 당신은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그저 감정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당신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관찰자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되면서 당신은 그 의식 수준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관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현상의 경험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고 그동안 감정에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정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아이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잘못 믿어온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미묘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미 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석탄을 치웠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사판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차트로 정리합니다. 이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조차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끔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을 놓아버리기.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자아에고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자아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놓아버리는 테크닉에 대한 회의감, 놓아버리는 것을 잊어버림, 갑작스러운 도피 욕구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이 과정 전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에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감정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항 뒤에 있는 두려움을 들여다보세요. 이 과정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있나요?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저항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놓아버리려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노예이자 피해자로 만들어온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임수와 허세를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아 즉 에고의 속임수 중 하나는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항복의 메커니즘이 효과가 없다.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 혼란스럽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도구, 즉 칼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1982년 영화 트론의 마스터 컨트롤처럼 자아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를 노예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혹은 신념체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내적 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모든 생각은 저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동안 놓아버리기를 실천하고 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자아는 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생각 아래에 존재하는 고요한 인식의 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조용해지고 저항이나 노력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며 어쩌면 콧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없이 일을 수행하며 비록 바쁘긴 했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그토록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물고기에게 미끼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물면 우리는 잡히게 됩니다. 생각을 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이미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역설적으로 항복에 대한 저항 중 하나는 이 기법의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계속해서 내려놓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아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내려놓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도 보통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상태와 내려놓기에 탄력을 활용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일정한 탄력을 얻습니다. 시작되면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더 높은 상태에 이를수록 내려놓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억눌리거나 억압된 쓰레기를 내려놓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면 손대기 어려운 것들 말입니다. 항상 떠올리고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에도 감정은 단지 더 미묘할 뿐입니다. 가끔 어떤 특정한 감정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갇힘의 감정 자체에 항복하세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저항하지 마세요. 만약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내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장애물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 처음부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우리는 오직 열심히 일하고 고군분투하며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3. 공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아주 간단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 기법 자체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장벽의 얼마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노력 없고 자연스러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